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영상들 혹시 보셨어요? 진짜 사람처럼 막 걷고 엄청 복잡해 보이는 일도 척척 해내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요. 와, 보고 있으면 진짜 미래가 바로 코앞이구나 싶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 화려한 기술 시연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혁신일까?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비싼 엔지니어들의 장난감은 아닐까? 오늘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나오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요. 이게 단순히 안 될 거야 하는 비관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굉장히 정교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휴머노이드 개발을 보면 이게 시장에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어떤 공학적 로망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 만들어는 봤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공장 같은 데 가보면요. 바퀴 달린 로봇이나 로봇 팔 같은 그런 특수 목적 로봇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훨씬 싸고 효율적이어서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싸고 아직은 좀 불안정한 휴머노이드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질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휴머노이드가 진짜 우리 삶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현실의 벽이 3개나 있다고요. 이 장애물들을 넘지 못하면 그냥 실험실의 신기한 볼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3가지 벽이 바로 경제적 비효율성, 환경의 허점, 그리고 만능의 함정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와, 이 민장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벽의 핵심을 그냥 제대로 꿰뚫죠. 휴머노이드는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컴퓨팅 파워랑 배터리를 씁니다. 만약에 로봇이 하는 일의 가치보다 그냥 서 있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 그럼 이걸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경제성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오버스펙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상자만 옮기면 되는데 굳이 춤도 추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로봇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휴머노이드의 다리나 표정 같은 기능들이 바로 그런 불필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만 엄청나게 올리고 정작 필요한 일에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자, 두 번째 벽입니다. 보통 휴머노이드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우리 세상이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라고 대답하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논리였는데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 혹시 로봇에 맞춰서 환경을 살짝 바꾸는 게 훨씬 더 싼 거 아닐까 하고요. 이 그래프가 그 역설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죠. 예를 들어 수억 원짜리 계단 오르는 로봇을 사는 대신에 그냥 몇백만 원 들여서 경사로를 만드는 게 훨씬 싸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죠. 이렇게 로봇에 맞춰 환경을 바꾸는 게 더 경제적이라면 휴머노이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벽입니다. 이건 만능의 함정이라고 불리는데요. 휴머노이드가 이론적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일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시장이 바로 집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빨래 개고 요리하고 이런 비정형적인 집안일은 아직 로봇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나 어르신 옆에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법적 책임은 어떡할 건가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 물류창고는 어떨까요? 거긴 이미 더 싸고 빠른 바퀴 로봇들이 꽉 잠고 있어요. 거기서 휴머노이드는 그냥 아주 비싼 짐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휴머노이드 미래가 없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런 엄청난 벽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 잠재적인 해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다른 로봇들이란 누가 더 효율적인가로 경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대신 인간의 형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주는 그런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생존의 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갖 변수로 가득한 혼돈의 가정을 정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 같은 인간의 정서적인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이 두 분야에서는 인간을 잘 맞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길, 혼돈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로봇 청소기요. 바닥에 양말 한 짝만 떨어져 있어도 멈추잖아요.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바닥에 널브러진 장난감을 피해서 걸어 다닐 수 있죠. 즉, 집안의 모든 잡다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궁극의 가전제품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생존 전략은요. 물리적인 능력보다는 우리 마음, 즉 인간의 본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태가 곧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과 닮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핵심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한 시장에서 그렇죠. 우리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얼굴과 눈을 가진 존재와 소통하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바퀴 달린 인공지능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는 기계음보다 따뜻한 손길로 등을 쓸어주거나 눈을 마주치며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물리적인 온기와 맥락에 맞는 소통이 가능해지는 순간 휴머노이드의 가치는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휴머노이드의 미래는 공장에서 뭐든지 다 하는 만능 일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기기로 그 역할이 재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반려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수많은 비판과 현실의 벽을 넘어서 휴머노이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먼 미래에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기가 과연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소식들 접하실 때 이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요. 아마 기술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